질문이 그 카톡방에 있는 거 좀 답변 드리고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우선 이 MC랑 TD는 왜 나온 거냐면 이거의 목적은 최적의 폴리시를 찾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가치 함수를 어떻게 학습할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가치 함수, 밸류 펑션. 밸류 펑션이 같은 상태에서 매번 다른 경로를 가는데 어떻게 그 상태의 가치를 학습할 거냐. 그랬을 때 MC는 리턴을 여러 개 모아서 그거 평균으로 할 거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지금 다 밸류 펑션을 어떻게 업데이트 할지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 식이. 그리고 TD는 한 스텝만 해보고 그 한 스텝 데이터로 계속 가치 함수를 업데이트 할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헷갈리시면 안 될 게, 아직은 어떻게 최적의 폴리시를 찾을지에 대한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가치 함수를 학습하는 MC와 TD 방법이 있다. 이고 프로즌 레이크 문제도 벨만 방정식. 네, 프로즌 레이크 문제에서 최적의 폴리시를 찾는 문제가 있다. 그거는 그 과정에서 MCTD가 쓸 수 있겠지만 MCTD 갖고 그걸 MCTD는 가치 함수를 찾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각 상태를 평가해 주는 방법론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프로즌 레이크 문제를 그것만 갖고 풀 수는 없겠죠. 한 스텝 진행할 때마다 페널티가 발생하는 경우는 리워드를 음수로 줘요. 예를 들어 길찾기 문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최단 경로로 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마이너스 1 리워드 이렇게 주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00을 마이너스 20을 만들면 리워드를 최적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벨만 기대 방정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TD 방법론을 쓸 수 있는 것이냐? 그렇죠. 예. 결국에는 이거를 여러 번 샘플링해서 평균 내면 이거랑 같기 때문에 이 값을 이걸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벨만 방정식이 근거를 제공해 준다. 리워드 시작할 때 왜 RT 플러스 1부터 시작이냐? 이거는 노테이션 차이인데요. 책마다 다른데 이게 내 상태 S에 있어요. 상태 시점 T의 상태 S에 있어요. 거기서 액션 A를 하고 그 다음 틱에 받는 리워드를 RT라고 표현하는 책도 있고 RT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하는 책도 있는데, 어쨌든 그 상태 이후로 일어나는 리워드부터 세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실상 여기서는 RT로 표현하고 어딘가에서는 RT 플러스 1로 표현했거든요. 네, RT 플러스 1로 통일을 할게요. 네, 그래서 헷갈리신 것 같고, 지금 자꾸 기대값이 나와서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이 기대값. 근데 이 기대값이 평균이랑 샘플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앞면이 나오면은 100원을 받고 뒷면이 나오면은 0원을 받는다 했을 때 이 몇 프로 확률로 앞면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거의 기대값은 그냥 동전을 계속 1억 번쯤 던져봐서 평균 내면 알 수 있듯이, 이 기대값은 결국에 실제 알고리즘을 딸 때는 평균으로 대체돼요. 샘플의 평균으로. 샘플은 뭐냐면은, 샘플을 본다는 거는 어떤 확률 분포가 있을 때 그거를 실제로 딱 한 값으로 결정짓는 행동이죠. 동전이 50% 확률이 있지만 던지면은 앞면이 나오죠. 그 앞면이 100%인 게 아니잖아요. 그 샘플링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화학습에서는 에피소드를 샘플링 한다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던져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번 하게 하면 그걸 에피소드를 샘플 하나를 얻은 거거든요. 에피소드 샘플 하나를. 한 스텝만 샘플을 얻을 수도 있겠죠. 액션 하나만 해보면. 그래서 그런 샘플링 방법이다. 이 정도입니다. 이제 드디어 폴리시 그라디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폴리시 그라디언트는 강화학습에서 폴리시 그라디언트 말고 다른 방법도 있나요? 뭐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강화학습 에이전트는 크게 보면은 밸류 베이스드 에이전트가 있고 폴리시 베이스드 에이전트가 있고
두 개가 섞여 있는 액터 크리틱이라는 게 있어요. 1차 시 지난 T 아카데미 세미나 때 밸류 베이스드 에이전트를 설명드렸었어요. DQN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Q 함수 갖고 액션을 선택하거든요. 근데 Q 함수는 가치 함수예요, 폴리시예요? 가치 함수죠. 가치 함수만 있어도 액션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표현하면 밸류 베이스드 메소드는 익스플리시트한 폴리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폴리시가 따로 있진 않은데 Q 함수 갖고 액션을 하는 거고, 폴리시 베이스드는 가치 함수가 없어요. 폴리시만 있어요. 폴리시만 있으면은 액션 선택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와닿잖아요. 폴리시가 있으니까 액션은 선택할 수 있겠죠? 그걸 어떻게 강화를 하지?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가치 함수가 없어요. 근데 이 폴리시를 강화를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배울 거예요. 액터 크리틱은 폴리시 함수도 있고 밸류 펑션도 있어요. 둘 다 있어요. 그래서 밸류 펑션으로 내가 하는 액션들 평가해주면서 좋으면 더 하고 안 좋으면 덜 하고, 요게 액터 크리틱이거든요. 액터가 폴리시에 해당하는 역할, 크리틱이 가치 함수 밸류 펑션에 해당하는 역할. 근데 지금부터 폴리시 베이스드 방법론을 배울 거고, 폴리시 베이스드 방법론에서 폴리시를 강화하는 방법, 그러니까 컨트롤 문제죠. 그걸 배울 겁니다. 왜 폴리시 베이스드 메소드를 쓰냐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선 수렴 성질이 훨씬 좋아요. 이거는 해보시면은 와닿으실 텐데, 저도 처음에 이 얘기를 봤을 때 안 와닿았거든요. 폴리시 왜 수렴 성질이 좋지 않은데, 이렇게 설명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DQN 같은 거는 액션이 아그맥스를 취해서 선택을 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액션 중에 제일 좋은 액션이 뭐야? 해서 1등 액션이 이러면 계속 요것만 해요. 근데 그러다가 1등 액션이 좀 안 좋았다고 해봐요. 이걸 약화시켜서 점점 내려오다 2등 액션이 1등 액션을 추월하는 순간 내 정책이 확 바뀌거든요. 이 상태에서 1번만 하던 애가 갑자기 2번만 하던 애로 바뀌어요. DQN은. 근데 폴리시는 1번을 90.1%로 하고 2번 액션을 9.9%로 하다가, 아니 1번 액션을 90%로 하고 2번 액션을 10%로 하다가 1번 액션이 좀 안 좋았다. 그럼 1번 액션을 89%로 하고 2번 액션을 11%로 하고 스무스하게 폴리시가 바뀌거든요. 스무스하게. 근데 스무스한 성질들이 뉴럴넷을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 상황에서 되게 좋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스무스해요, 폴리시 이 기반 방법론은. 그리고 액션의 차원이 높다고 해볼게요. 내가 설득할 수 있는 액션이 3개가 아니라 1만 개가 있어요. 이걸 Q 함수 기반으로 학습하려면 각 상태에서 모든 액션에 대한 Q 값을 다 학습해야 되잖아요. 뭐 그건 학습하자 쳐요. 만약에 컨티뉴어스 액션 스페이스라고 해볼게요. 0에서 1 사이 실수예요, 내 액션이. 그때 아그맥스 Q 값을 찾는다. 그럼 그 자체가 최적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액션이 컨티뉴어스 공간인데 Q 함수를 최대화하는 인풋 액션 A를 찾는 문제거든요. 액션 하나 선택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Q러닝 기반 방법론은 컨티뉴어스 액션 스페이스면. 근데 폴리시 기반 방법은 그냥 스테이트 인풋 딱 넣어주면 액션이 딱 나오겠죠. 우리 스토캐스틱 폴리시를 배울 수 있다. 가위바위보에서 DQN 같은 디터미니스틱 폴리시는 주먹만 내거나 바만 내면 안 되잖아요. 쉽게 간파 당하잖아요. 근데 폴리시 기반 방법론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해라 라는 액션을 배울 수 있잖아요. 디터미니스틱이 아니라 스토캐스틱한 폴리시를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좋다. 이 정도입니다. 뉴럴넷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여기 다 너무 잘 아셔서 진짜 간단히만 할게요. 괜찮겠죠? 예. 뉴럴넷은 결국에 이렇게 어떤 데이터가 있고 모델링 할 때 뭐 1차로 모델링 할 수도 있고 4차로 모델링 할 수도 있고, 이 모델은 내가 정해주는 함수니까 내 마음대로 정하면 되는 거죠. 이 모델의 복잡도는. 근데 이제 뉴럴넷을 요즘 많이 쓴다. 이건 엄청 유연한 함수여서 어디에도 피팅할 수 있다. 여기 막 웨이트 파라미터 개수가 많을수록 더 자유도가 높은 함수인데 막 100만 개, 요즘 모델 1억 개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슈퍼 유연한 함수다, 뉴럴넷.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강화학습 문제 중에 밸류 펑션을 학습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옵티말 폴리시를 찾는 문제가 하나 있다고 했었잖아요. 밸류 펑션 찾는 문제를 잠깐 생각해보면 이걸 뉴럴넷으로 학습한다 그러면은 진짜 간단한 방법이죠. 정답을 갖고 정답보다 뉴럴넷의 아웃풋이 작으면은 뉴럴넷 아웃풋 커지도록 올려주고 정답보다 뉴럴넷 아웃풋이 크면 뉴럴넷 아웃풋 작아지도록 수정해주고 그거잖아요. 경사하강법으로 했죠. 그 파라미터들의 기여도를 그라디언트 기반으로 평가를 해서 파라미터들을 수정해서 아웃풋이 커지고 낮아지게 하는 방법론이죠. 결국에는 이 밸류 펑션 학습하는 게 이 뉴럴넷, 아주 유연한 뉴럴넷에다가 인풋 아웃풋 쌍들을 그냥 새겨 넣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테이블보다 제네럴라이제이션이 훨씬 잘 되죠. 이 테이블 얘기는 왜 했냐면은 사실 과거 RL은 다 테이블 기반 방법론이었거든요. 펑션 어프록시메이터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거는 1차 시 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여기서 자세히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딥 RL은 딥러닝, 그러니까 딥 뉴럴넷과 RL이 합쳐진 건데 결국에는 뉴럴넷이 스테이트별 가치를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냥 본질은 그거죠. 그럼 여기서 이것도 1차 시 때 배운 건데 그래도 이 정답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밸류 펑션을 학습시키고 싶은데 VS는 7, 뭐 이렇게 S와 7 사이 관계를 학습시키고 싶은데 그 7이라는 정답은 누가 알려줄까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어야 학습할 수 있잖아요. 지도 학습에서는 인풋, 정답 쌍쌍들이 막 있어서 그거 갖고 학습하잖아요. 뭐 강화 학습에서 예를 들어 밸류 펑션을 학습시키고 싶다. 인풋, 정답이면 정답이 뭐죠? 샘플이죠. 샘플의 뭐가 정답이에요? 예, MC랑 TD가 바로 여기서 다시 나오는데요. 네, MC 방법을 쓴다. 그럼 리턴이 샘플이죠, 정답에. 리턴을 그냥 에이전트, 예를 들어 아타리 게임 하는 에이전트의 밸류 펑션을 학습시킨다. 에이전트 갖다 놓고 폴리시는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걔가 움직일 테니까. 그래서 밸류 펑션은 폴리시가 정해져야 정의되는 값이었었죠. 아타리 게임에다 에이전트 던져놓고 얘가 마음대로 플레이하게 한 다음에 1번 게임은 100점 받고 끝난다. 2번 게임은 1000점 받고 끝난다. 3번 게임은 500점 받고 끝난다. 그럼 100, 1500의 평균을 내면 그게 처음 상태의 가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각각이 정답이죠. 리턴이 그냥. 리턴을 정답으로 쓰면 MC고 R 플러스 감마 V S 프라임을 정답으로 쓰면 TD고. 이해되시나요? 예, MC와 TD를 이용해서 밸류 펑션에 정답을 줘서 가치 함수를 학습시킬 수 있었다. 인데 이제 폴리시를 뉴럴넷으로 표현해 볼게요.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 할게요. 폴리시의 파라미터는 세타라고 하고 이 세타는 벡터겠죠? 길이 100만짜리 벡터일 수도 있고 작으면은 뭐 100짜리 벡터일 수도 있고 S가 주어졌을 때 A의 확률을 내뱉는 어떤 폴리시가 있을 때 이제부터 폴리시 그래디언트 이야기가 시작돼요. 얘를 어떻게 수정할지. 이걸 어떻게 수정할지는데 일단 세타가 많으니까 그라디언트 디센트 혹은 그라디언트 어센트를 써보자. 결국에는 뉴럴넷 다 그라디언트 기반 방법론으로 학습하잖아요. 근데 뭐에 대한 그라디언트를 구하죠? 폴리시 그라디언트는 어쨌든 폴리시를 뭐에 대한 그라디언트를 찾아서 그 그라디언트 방향으로 세타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일 텐데 뭐에 대한 그라디언트를 하지? 의견 있으신 분? 파이 세타의 성능을 나타내는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U 세타라고 할게요. 이걸 지금부터. 세타가 하나 정해지면 파이가 하나 정해지는 거니까 걔의 성능이 정해지죠. 그 함수를 U 세타라고 할게요. U 세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폴리시를 하나 던져주면은
얘의 지금 이 폴리시는 100점 만점에 70점짜리야. 이 70이라는 숫자를 더 올려봐. 얘의 성능을 더 올려봐. U세타에 대한 그라디언트를 구해서 세타를 업데이트하면 되겠죠. 그러면 U세타는 어떻게 정의할까요? 여러분이 상상의 나래를 발휘해 보시면 되는데 폴리시가 정해졌다. 걔를 평가하고 싶어요. 기준이 있어야겠죠. 어떻게 하면 폴리시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리워드, 그쵸. 리워드 뭐예요? 좀 더 리워드가 좋은가? 리워드가 좋은 거죠. 리워드가 보상이니까. 근데 그걸 좀 더 이제 엄밀한 텀을 써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자, 파이 세타가 주어졌을 때 기분 파이 세타, 리워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더해요. 리워드가 좋은가 보단 리워드의 총합이 좋은가가 더 정확하겠죠? 리워드의 총합이 매번 다르겠죠. 폴리시를 실행할 때마다 한 스텝 사이에도 동전을 2번 던지는데 T스텝 안에 동전을 2T번 던질 텐데 다 다르겠죠, 경로가. 그때마다 리워드 값도 다 다를 거고. 그거의 기대값을 우리 세타의 점수라고 하자. 입니다. 여기까지 자연스럽나요? 여기까지는 이상한 건 없죠. 그냥 자연스럽죠. 세타가 주어지면 이 폴리시가 받는 리워드의 총합의 기대값을 이 폴리시의 점수라고 하자. 그럼 U 세타를 증가시키면 되잖아요. 세타를 수정해서. 그러니까 그라디언트 세타, U 세타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기대값 연산자가 있어요. 기대값 연산자 밖에서 미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대값을 없애주고 싶어요. 우리 목표는. 요 식에서. 기대값 연산자를 없애기 위해서 나오는 식인데, 이제부터 에피소드 하나의 트래젝토리를 타우라고 할게요. 타우. 트래젝토리가 뭐냐면은 S0에서 A0 하고 S1에 도착했고, 거기서 A1을 했고 S2에 도착했고, 이거를 트래젝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타우라고 쓸게요. 그냥 표현을. 자, S0야 뭐 같은 데서 시작한다 쳐도 S1은 매번 다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매번 다르겠죠. 이거는 매번, 이 t의 개수도 매번 다를 거예요. 그냥 트래젝토리 하나를 타우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트래젝토리에서 발생한 리워드의 합을 R 타우라고 할게요. 타우에 대한 함수예요. 이렇게 노테이션을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R의 기대값은 뭐냐? 어떤 트래젝토리 타우에서 받은 리워드 곱하기 그 트래젝토리가 발생할 확률 P 들의 합. 모든 트래젝토리에 대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거겠죠. 여기까지 쉽나요? 여기까지는 쉬우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복잡해질 건데, 예, 질문 있으세요? 무한대까지 가는 경우는 네. 무한대까지 가는 경우도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끝이 있는 걸로 생각할게요. 질문 있으신 분 있어요? 여기까지는 진짜 명료해야 되거든요. 그냥 어떤 트래젝토리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그 트래젝토리의 리워드, 이게 기대값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전 나오길 바랬는데 트래젝토리에 대해서 시그마를 어떻게 더해요? 이런 거 생각 안 드세요? 이 트래젝토리가 몇 개나 가능할까요? 뭐 거의 무한개겠죠. 바둑을 하면은 매번 판이 다를 텐데, 근데 어쨌든 노테이션을 일단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건 또 차차 할게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U세타를 최대로 하는 세타 스타를 찾는 거예요. 최적의 세타 스타. 그렇습니다. 야, 이제 결국에는 우리 U세타를 표현했잖아요. 세타에 대한 식으로. 기대값 연산자도 없죠. 뭐 시그마야 우리가 미분할 수 있으니까, 덧셈이니까. 그래서 세타에 대한 그라디언트를 양변에 취해보면, 혹시 여기서 그라디언트를 지금 왜 취하는지도 감이 안 오시는 분도 계실까요? 이게 뉴럴넷이 그라디언트 기반 방법론이니까 거기 다 괜찮겠죠? 예. 예. 이걸 이용해서 세타를 업데이트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취하면 뭐 왼쪽이야 쉽죠?
오른쪽은 여기 바깥에 그라디언트를 씌웠어요. 그런데 요게 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왜냐면은 합의 미분은 미분의 합이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R 타우는 그냥 숫자니까 이제 이게 안으로 들어가고 분모 분자에 같은 걸 하면 이제 1이죠. 이게 1. 1을 곱할게요. 요거는 이 식을 안 바꾸겠죠. 1을 왜 곱할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을 곱하고 요 분모를 요 아래다 썼어요. 그냥 요 아래다가 P 곱하기 R 곱하기 P분의 그라디언트 P. 여기까지는 됐죠. 그러면 그 미분 적분에 익숙하신 분은 요게 어떻게 바뀌는지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요게 그라디언트 로그 P랑 같거든요. 이게 왜 이러냐면은 그냥 fx는 로그 x면은 dx분의 dfx는 로그 x 미분하면 뭐죠? 그쵸, x분의 1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양변에다 곱하면 dfx는 x분의 dx? 그러니까 x분의 dx가 d 로그 x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항 하나면 저렇게 되는데 아니 이제 좀 복잡한 형태라 보면 되는데 그라디언트가 결국엔 여러 항에 대한 미분이니까 p분의 그라디언트 p가 그라디언트 로그 p로 바뀌어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지금 그라디언트 식을 얻었어요. 우리 성능 목적함수 u가 있고 u에 대한 그라디언트는 p 곱하기 r 곱하기 그라디언트 로그 p들의 시그마예요. 모든 트래젝토리 타우에 대해서. 그쵸? 이 타우가 엄청나게 많지만 각각 타우의 확률은 되게 작겠죠. 10의 마이너스 막 100만 분의 10의 마이너스 100만 승 막 이러겠죠. 하여튼 수식으로 보면 이렇다. 근데 시그마 p를 익스펙테이션으로 다시 묶을 수 있죠. 예, 값 곱하기 확률은 그 값의 기대값이랑 같잖아요. 그걸 다 더한 거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R 타우 곱하기 그라디언트 로그 P 타우. 타우에서 받은 리워드와 총합과 타우가 일어날 확률의 로그 함수를 그라디언트랑 곱한 거. 이게 이거랑 같다. 이렇게 하면 안 와닿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R 타우가 양수면은 로그 P를 증가시키고 R 타우가 음수면 로그 P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해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로를 해봤는데 그 경로의 리워드가 좋았어요. 그러면은 그 트래젝토리가 발생할 확률이 더 발생하도록 세타를 바꿔라라는 얘기고, 근데 정확히는 로그 P가 더 올라가도록 하라는 얘기고, 그 트래젝토리의 리워드가 안 좋았으면 그 트래젝토리는 그만 발생하도록, 더 적게 발생하도록 그 트래젝토리의 확률을 낮추도록 세타를 업데이트하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질문이 없으신 걸로. 예. 근데 애초에 목적이 기대값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목적은 이 그라디언트를 취하려고 일단 없앴는데, 그라디언트를 지금 다 취하고 놨잖아요. 이제 좌변이 그라디언트 u잖아요. 아까는 좌변이
U여서 U를 미분을 하려면은 익스펙테이션이 없어야 되니까 이걸 시그마 P로 풀어서 쓴 거고요. 시그마 P로. 이제 그라디언트를 다 취했어요. 아, 다 취하면 그냥 이걸로 놔두면 되지 왜 익스펙테이션 취하냐 혹시 이 얘기인가요?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이 시그마 P 타우를 할 수 없어서 그래요. 지금 미리 귀띔을 하자면 익스펙테이션으로 취하면 결국에는 강학습 어떤 방식으로 되냐면 이거 이제 무시해버리고 그냥 이 값을 여러 개 구해요. R 곱하기 그라디언트 로그 P를. 네, 그걸 평균 내요. 그럼 그게 U의 그라디언트다. 정확히는 같지 않겠죠. 이거 솔직히 같게 하려면 평균을 수십억 개 해도 당연히 안 같겠죠. 근데 뭐 적당히 우리 배치 사이즈, 우리 컴퓨터가 허용해주는 배치 사이즈만큼 해서 평균을 내서 그게 이 성능에 대한 그라디언트다 하고 그걸로 업데이트를 해요. 이따 코드에서도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샘플 하나 갖고 해도 돼요. 샘플 하나 갖고. 어차피 계속 업데이트 하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거슬리냐면은 타우가 거슬려요. 타우가. 처음에는 노테이션의 편의를 위해서 타우를 도입했는데 이제 타우를 없애고 싶은 거예요. 타우가 나올 확률 어떻게 구하겠어요?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타우를 없애려고 우선 요거에서 타우를 없애고 그 다음에 요거에서 타우를 없앨 거예요. 근데 요거에서 타우를 없애는 내용을 봐보면 P 타우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여기 그라디언트 로그는 똑같죠? 타우의 확률은 0번부터 T번까지 스테이트 S0에서 액션 A0를 선택할 확률 곱하기 S와 A가 정해졌을 때 S1에 도착할 확률. 동전 던지기 2번 했죠. 이거 지금 T를 0이라고 해보면 S0에서 A0을 선택할 확률, S0에서 A0을 하고 나면 S1에 도착할 확률. 그걸 곱하면 S1에 도착했어요. S1에서 A1을 선택할 확률, S1에서 A1을 선택하면 S2에 도착할 확률. 그걸 곱하면 S2에 도착했어요. S2에 도착할 때까지 확률 4개가 곱해졌죠. 이거를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 라지 파이 연산자가 다 곱하는 거잖아요. 한 스텝 갈 때 확률이 2개씩 곱해지는 거예요. 이러면 타우가 발생할 확률이 나오겠죠. 이해 안 되시는 분? 꽤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다 잘 이해를 해주시네요. 그러면 이제 곱셈의 로그는 로그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로그가 이 곱셈들이 다 덧셈으로 바뀌고 이 곱셈도 다 덧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로그 스테이트 트랜지션 확률을 0부터 t까지 다 더하고 그 다음에 폴리시 확률의 로그 값을 0부터 t까지 더하고 그라디언트는 계속 밖에 있죠. 예, 그냥 로그를 안으로 넣어줬다. 곱셈을 로그의 덧셈으로 바꿨다 입니다. 그럼 여기서 진짜 다 이해하고 계시면 이 다음 줄에 뭐가 나올까요? 이 그라디언트인데 이 안에 있는 항을 잘 보시면 이게 1이 된다? 라는 의견이 하나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도 있으신가요? 로그니까 0이다. 의견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두 항 중에 세타랑 관련 있는 항이 세타랑 관련 없는 항이 있나요? 왼쪽이 세타랑 관련이 없죠. 그래서 그라디언트 세타랑 관련 없는 건 상수니까 요것만 남아요. 이 성질이 모든 폴리시 그라디언트를 가능하게 해주는 건데 잘 보시면 모델 프리 폴리시 그라디언트
이게 모델이거든요, 모델. 그러니까 우리 모델이 환경이 갖고 있는 전이 확률이죠, 이게. 아까 제가 1차 시에서 말씀드렸던 요게 갖다 버려도 된다. 이게 확률을 다르게 해주겠지만 그라디언트 계산할 땐 이거 쓸모없다. 근데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남아요, 요것만.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이렇게 긴 수식이 한 번에 다 이해가 되시는 게 좀 더 의심스러운데? 그냥 가만히 계신 거 아니에요? 저는 되게 오래 걸렸는데 다 이해하는데 혹시 이해 안 가시면 편하게 또 말씀 주세요. 하여튼 이게 지금 아마 한눈에는 안 들어오실 거예요. 처음에 뭔가 시작하긴 했는데 어느새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정신 차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한 줄 한 줄 다시 보시면 근데 결국에 좀 정리해 보면 U를 정의하는 데서 시작했고 U를 정의하고 이렇게 정의하고 나서 로그로 표현을 했고 이걸 다시 기대값으로 빼고 뭐 이렇게 했었죠. 타우 없애려고 타우를 쭉 빼보니까 다이내믹스 모델, 그러니까 환경이 갖고 있는 확률들이랑은 관련이 없더라 입니다. 이제 여기 P에서 타우 없앴잖아요. 이거 지금 타우 없잖아요. 이제 R에서도 타우를 없애고 싶은 거예요. R 타우. 요거는 조금 더 쉬운데, 자, 아까 여기까지 있었죠. 근데 여기 요 로그 그라디언트 로그 P 타우 자리에 방금 계산한 다이내믹스 모델 확률을 던져버린 우리 폴리시와 관련된 항만 놔둔 항을 남겨뒀어요. 여기 이제 요거를 없애고 싶은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 그냥 0부터 더한 거였죠. 다시 풀었으면 0부터 끝까지 리어드 다 더한 거였죠. 이제 여기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 가는 게 이거를 0부터 t-1까지 더한 거랑 t부터 끝까지 더한 걸로 나눌 수 있죠. 그쵸? 0부터 라지 t까지 더하는 거는 나눌 수 있잖아요. 나눴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 보시면 이 괄호가 사라졌거든요. 이 괄호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시그마 안으로 들어온 건데 이 값이 그거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시그마를 풀어서 쓰면은 A0 기분 S0 더하기 A1 기분 S1 쭉 여기 항이 t개 있잖아요. 그래서 각 항별로 이걸 놓으면서 요 t가 요 t로 온 거예요. 결국에는 r을 풀어 쓰고 요 괄호도 없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보시면은 왜 이렇게 했냐면 이 부분은 액션 t보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액션 왜냐면 t 시점부터랑 t 과거로 나눴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이게 또 t개가 곱해진 건데 t번이 라지 t번이. 근데 액션 t보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어서 지워버릴 수가 있대요. 근데 이거를 정확히 수학적으로 어떻게 지울 수 있는지는 어딜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강의에서 일단 실버 강의에서는 아예 안 나오고 디바렐 부트캠프에선 자 과거에 일어난 일이니까 영향이 없겠죠? 그러니까 지워버릴게요 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또 이걸 찾아보려고 스탠포드에서 또 강화학습 강의가 열려서 이 부분을 보니까 그 부분도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얘기할게요. 대가의 말이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이어서 영향이 없대요. 그래서 그냥 지워버릴 수가 있대요. 그러면 요게 뭔지 아시는 분? 예? 방금 답이 나온 것 같은데? GT죠? 이거 슬라이드 다음 거 눌러보시면 나오는구나.
그죠? 이거 갖고 계시죠? PPT를. GT입니다. 이게 리턴이잖아요. 시점 T부터 끝날 때까지 있었던 리워드들의 합, GT. 와, 많이 간단해졌죠? 그라디언트 로그 파이 곱하기 GT가 성능 함수의 그라디언트예요. 이게 폴리시 그라디언트 처음 접할 때 이런 오해를 되게 많이 했어요. 폴리시 그라디언트는 그냥 폴리시를 미분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라디언트는 결국에는 목적 함수에 대한 미분이에요. 그리고 원래 폴리시 그라디언트 전까지 우리 목적 함수는 대부분 로스 함수였거든요. 로스. 어떤 로스를 정의하고 그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도록 그 로스에 대한 그라디언트를 구하는데 이거는 로스에 대한 그라디언트가 아니라 그냥 별도로 성능을 정했어요. 정답이 있고 정답과 뭐의 차이로 로스를 정의한 게 아니라 그냥 세타가 주어졌을 때 세타로부터 정의되는 성능을 정의했어요. 성능. 그게 U세타였고 참고로 U세타는 노테이션이 또 다 달라요. 어디선 J라고 쓰고 어디서는 그냥 value라고 써요. 사실 이게 value 펑션, U가 value 펑션이랑 거의 같은 거 아세요? 그러니까 S0를 넣으면 value 펑션에다가 첫 스테이트의 가치가 결국엔 U거든요. 이건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더라? 로스가 그러니까 뭐 정답이 있고 그 차이 개념이 아니다. 어떤 성능을 정의하고 그거에 대한 그라디언트를 정의했다. 그러면 퀴즈 갈게요. 이 그라디언트를 구했어요. 이거를 만약 계산을 다 했다 그래 해봐요. 그럼 세타에다가 뭐 이 값에 알파를 곱하겠죠? 스텝 사이즈. 알파를 곱해서 더해줄까요? 뺄까요? 더해줘요? 왜요? 올라가요. 그렇죠. 잘 아시네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이거는 U에 대한 그라디언트인데 U는 증가시켜야 돼요. 로스는 보통 감소시키잖아요. 근데 우리는 U를 최대화하는 게 목적이에요. 얘의 성능을 제일 좋게 만드는 파라미터 세타를 찾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세타에다가 그라디언트 세타 U를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라디언트 어센트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로스는 아니지 않느냐. 근데 유명한 구현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오픈AI 베이스라인 이런 유명한 것들이 있어요. RL에 정말 RL 잘 하시는 교수님이나 그런 팀 내에서 알고리즘 구현한 거 보면 이걸 로스라고 부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코드 보시다 로스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이걸 로스라 불렀구나. 엄밀히 말하면 로스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강의할 때도 로스란 단어는 잘 안 나오는데 파이썬 코드들을 보면 로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또 기대값이 있죠.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냥 샘플의 평균 하면 되겠죠? 요거는 거의 같다로 바꿔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슬라이드에서. 그러니까 정확히 같진 않을 거고 띵띵 물결 쉬운 거예요. 트래젝토리에 대한 기대값이기 때문에 트래젝토리를 n개 굴려요. n개의 에피소드를 쌓고 각 에피소드의 첫 스텝부터 끝 스텝까지 그라디언트 로그 파이 곱하기 리턴을 계산해요. 그 값을 다 더해요. 그러면 벡터가 나올 거예요. 이거는 벡터예요. 그라디언트이기 때문에. 그걸 다 더하고 m개를 m으로 나눠준 평균이 나올 거고 그 값이 세타를 업데이트하면 된다. 그 값으로. 이게 reinforce 알고리즘이에요. reinforce먼트 러닝할 때 reinforce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알고리즘 이름이 reinforce인데 요거를 이제 다음 차시 때 구현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